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명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또 동명사는 영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까요? 피키 클래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동명사의 특징과 역할을 알아보기인데요. 동명사는 영어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명사는 동사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가 바로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게 되면 동명사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동사의 뜻을 가지면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들으면 동명사가 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다라는 뜻의 단어 study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study는 공부하다 라는 뜻의 품사가 뭐죠? 네, 동사입니다. 그쵸? 왜냐면 우리가 단어 중에서 뭐뭐 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동작을 나타내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study도 품사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study라는 동사에 ing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study라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게 되면 공부하다라는 그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더 이상 동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라는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이제는 동사가 아닌 명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에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건 영어의 문장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영어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영어의 문장 속에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동명사가 기본적으로 명사 역할을 하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해석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주어 자리는 은느니가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목적어는 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보어는 보통 비동사 뒤에 나오면서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동명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사실 지금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전에 배웠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비슷하네 라고 생각이 든 친구도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사실은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의 역할은 같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명사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는 동명사의 구체적인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동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동명사는 동사의 뜻을 가지면서 명사처럼 쓰이는 것이 바로 동명사입니다. 그런데 명사처럼 쓰인다는 건 어떤 거라고 했죠? 명사처럼 쓰인다는 건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뜻은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 목적어는 것을, 보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세 번째가 있는데요.
사실 동명사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am interested in dancing 이라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m interested in dancing 했을 때 우리 in이 바로 전치사죠. 그러면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전치사 in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한데요.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동명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앞에 난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셨으면 동명사의 구체적인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Watching Netflix series is exciting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가 되는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 문장의 주어는 Watching Netflix series 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장의 동사는 is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실 때 Watching Netflix series에서도 진짜 주어의 핵심은 바로 이 watching이라는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넷플릭스를 보는 것은 재미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죠.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반드시 단수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반드시 단수 취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Watching Netflix series 할 때 진짜 주어의 핵심은 동명사 watching이기 때문에 동사 바로 앞에 복수 명사가 있다 하더라도 헷갈리지 마시고 동명사 주어는 무조건 단수 동사를 받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목적어로 쓰인 두 번째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I love watching Netflix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살펴보시면 나는 좋아해. 뭐를 좋아하죠? 넷플릭스 보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love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hobby is watching Netflix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문장의 주어는 my hobby, 그 다음에 is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내 취미가 뭔지 설명해주는 watching Netflix가 바로 보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나의 취미는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주어 예문에 쓰인 excit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exciting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것도 excite라는 동사에 ing가 붙은 동명사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 문장은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는 것은 재미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만약에 여기서의 exciting이 비동사 뒤에 오는 보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였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어떤가요? 조금 내용이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여기서의 exciting은 보어의 역할을 하는 동명사가 아니라 보어의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입니다. 자, 현재 분사는 또 뭐야? 하고 머리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현재 분사는 다음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분사는 해석이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중인 으로 해석이 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의미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죠?
그런데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동명사를 배워두면 현재 분사와 구분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 보어에 쓰인 watching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어 예문에 쓰인 exciting은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는 것이 즐거움을 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보어의 예문에 쓰인 watching은 내 취미는 넷플릭스를 보는 중이다 가 아니라 내 취미는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비동사 뒤에 쓰인 보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생긴 것도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서 똑같이 생겼지만 주어 예문에 쓰인 exciting은 분사고 보어 예문에 쓰인 watching은 동명사다 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문제로 내기 아주 좋은 특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익혀온 내용을 가지고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동명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 잠깐 멈춤해둔 상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동명사가 아닌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Playing the piano is my hobby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보시면 playing the piano까지가 주어, is가 동사, my hobby가 보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내 취미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고 해석도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1번은 동명사가 맞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There is a sleeping bab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there is는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면 a sleeping baby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sleeping을 동명사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해석이 되지 않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sleeping은 어떻게 해석해야 자연스러울까요? 여기서의 sleeping은 자고 있는, 그러니까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중인 이라고 해석이 되는 현재 분사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잠깐 얘기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형용사 역할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의미로 보나 역할로 보나 현재 분사가 맞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There is a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아이가 있어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I enjoy dancing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의 주어는 I, enjoy는 동사, dancing이 바로 enjoy에 대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나는 즐긴다. 뭐를 즐길까요? 춤추는 것을 즐겨 라고 해석이 되는 동명사의 목적어 역할이 되겠네요. 마지막 4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My goal is winning a gold medal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my goal, 그 다음에 동사가 is, winning a gold medal은 보어가 되겠네요. 해석을 해보시면 나의 목표는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winning은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동명사의 보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1번 예문의 playing은 주어로 쓰인 동명사, 3번 예문의 dancing은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그 다음 4번 예문에 쓰인 winning은 보어로 쓰인 동명사이고 2번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다음 문장에 틀린 곳을 찾아 고치시오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번 찾아보셨나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틀린 부분은 어디에 있죠? 네, 바로 not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우리 동명사의 부정은 not을
동명사 어디에 붙이라고 했죠? 동명사 바로 앞에 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m afraid of not finishing on time 이라고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살펴볼 게 be afraid of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be afraid of는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두려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표현을 보시면서 또 생각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전치사 뒤에 목적어는 동명사로만 쓴다고 했었던 것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of 뒤에 동명사가 목적어로 온 건데 그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앞에 not을 붙여줘야 되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I'm afraid of not finishing on time 이라고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할까 봐 무서워 뭐 이런 문장이 되겠죠. 같이 문제도 잘 풀어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동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의 역할은 동사의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명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동명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문장의 맨 앞에 오면서 해석은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이 라고 해석이 되고 동명사의 주어가 오면 동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것은 동사 뒤에 오면서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에 나와 있는 동사들 뒤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동명사로 쓰여야 한다는 것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명사가 보어 역할을 한다는 것은 보통 비동사나 이형식 자동사 뒤에 오면서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예문에서나 연습 문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비동사 뒤에 보어 역할을 할 때는 이 보어 자리에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명사가 온다라고 하면 동명사로 쓰일 것이고 형용사가 온다라고 하면 분사가 올 것이기 때문에 동명사로 쓰인 보어인지 분사로서 쓰인 보어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동명사 어떠셨나요?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형태로 동사의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영어에서는 명사처럼 쓰인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똑같이 생긴 현재 분사와 구분하는 방법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분사를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그때도 동명사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생긴 건 같지만 어떻게 쓰임이 달라지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